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강력한 76mm 함포를 가지고 있는 056형 초계함을 해군이 아닌 해경에 이관해 필리핀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해양경찰마저도 위협하려 들고 있는데요. 우리 해경함정의 경우 해군의 전투함정들과는 달라서 76mm 함포 한 발만 맞아도 단숨에 침몰해버릴 수 있습니다. 최근 이 같은 중국 해안경비대의 움직임은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중국 해경 발포 권한을 부여한 법이 통과된 직후의 움직임이기에 우리도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태인데요. 하지만 우리보다 더한 위협에 놓여있는 우리의 형제 국가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해군의 함정들은 아직까지 아시아 전체를 위협하는 중국군과 크게 부딪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동남아 해역에서 우리 한국에서 맞는 전투함정과 전투기들이 중국과의 물리적 충돌에 동원되고 있는데요. 필리핀은 앞서 우리 한국으로부터 호세 리잘급 호위함 2척을 도입해 운용하고 있었으며 공군에서도 우리 한국에 FA-50 경전투기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필리핀 해군이 최근 12월 28일 우리 한국 조선해양으로부터 약 5,830억 원의 2척의 해군 초계함을 수주했습니다. 지난번 우리 한국으로부터 호세 리잘급 호위함을 도입해 운용해본 결과 한국 함정 최고라며 큰 만족을 드러낸 필리핀 해군이 자국 해군에 주력함으로 사용할 더욱 크고 강력한 신형 호위함 2척을 현대 중공업에 발주한 것인데요. 6.25 전쟁에서 한국을 도와 함께 싸웠던 필리핀군은 당시 약 40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한국과 필리핀 양국의 군사관계는 매우 긴밀하게 이어져 왔습니다. 한국군은 1993년 필리핀에 소형 고속정을, 1995년에는 F-5A 전투기 세대를 양도했는데요. 이외에도 우리 군이 사용하던 참수리급 함정과 훈련기인 T-41도 필리핀군으로 넘어갔습니다. 2017년에는 한국 해군의 포항급 초계함 충주함이 필리핀 해군에 인도되어 콘라드 얍이라는 이름을 부여받고 남중국해에서 활동 중인데요. 여기에 더해 한 척의 포항급 초계함 안동함까지 필리핀 해군에 무상 양도될 계획이라서 필리핀 해군은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산 전투함정을 8척이나 보유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2-3년 뒤 이번에 수주한 차세대 호위함을 인도받을 경우 필리핀 해군은 자함방공에 대잠 공격 능력까지 갖춘 강력한 해군 함정들을 보유하게 되는 것인데 이전의 필리핀 해군 전력에 비교하면 이는 그야말로 일취월장 환골탈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처럼 해군력을 증강시키는 이면에는 아니나 다를까 전 세계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이 있었는데요. 이들이 중국의 횡포 때문에 겪었던 일을 살펴보면 왜 그들이 중국에게 이를 갈며 저항하려 드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찌 대처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에서 만든 전투함으로 해군력을 크게 증강시키고 있는 필리핀. 이번에 필리핀 해군이 우리 한국으로부터 도입하는 것은 지난 10월 한국의 현대중공업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하고 현대중공업의 수출용 호위함 설계함인 HDC 3100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신형 차세대 호위함인데요. 이 차세대 호위함은 우리의 현대중공업이 수출을 목적으로 대구급 호위함 설계를 기반으로 3100톤짜리 자체 생산하는 모델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필리핀 해군은 이제까지 자신들의 부족한 방공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가격은 저렴하면서도 비교적 우수한 방공 능력을 가진 차세대 호위함 도입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번에 소주한 필리핀의 새로운 호위함은 기존 배수량이 3,100톤에 달하는 것으로 보아 만재 배수량은 3,800톤에 이르는 호세 리절급 호위함보다 더욱 큰 체급의 호위함이 될 예정인데요. 이 호위함은 길이 약 116m의 다목적 전투함으로서 에이사 레이더의 자음 방공 능력을 가진 필리핀 해군 최초의 전투함이 될 예정입니다. 76mm 함포만 탑재한 채 우선 탑재된 무장 하나도 없이 선체만 사갔던 호세 리잘급 호위함 때와는 달리 이번 필리핀 해군의 차세대 호위함 도입 때는 여러가지 무장 또한 함께 구매해 처음부터 강력한 전투력을 가질 예정인데요. 이번 호위함은 16셀의 수직 발사관을 갖추고 있으며 소형함에 특화된 프랑스제 VL 미카 16발 함대공 미사일 패키지가 탑재되어 기본적인 자함 방공 능력을 갖추게 될 예정입니다. 다른 무장으로는 8발의 해성 함대함 미사일과 함께 323mm 청상화 어뢰 발사관을 갖춰 대잠 공격 능력 또한 가지게 될 예정인데요. 기본적으로 탑재되는 76mm 함포 이외에도 35mm 근접 방어 기관포가 장착되어 추가적인 화력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필리핀 해군이 한국으로부터 가져오게 되는 전투함정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해군에서 퇴역한 초계함 한 척이 필리핀 해군에 무상 양도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지 시각으로 12월 24일 필리핀 현지 언론 매체들에 따르면 필리핀 해군은 지난해 12월 31일 퇴역한 한국 해군의 포항급 초계함인 안동함을 무상으로 인수받게 되었습니다. 인수 시기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가 될 것이라고 매체들은 전했는데요. 안동함은 13번째 포항급 초계함으로 76mm 함포 1문, 40mm 함포 2문 외에도 대함 미사일과 경어뢰,
폭래 등의 무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해군 1함대 사령부에서 동해 경계 임무를 수행했고 2016년, 2018년, 2020년에 포슬 우수 전투함에 선정되기도 했던 자랑스러운 우리의 전투함정입니다. 필리핀 해군은 이미 우리 한국으로부터 도입한 호세 리자크 포위함의 성능에 크게 만족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한 인사는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직접 한국이 만든 군함이 넘버원이다. 이를 임팩 훈련에 파견해서 필리핀 해군을 대표하는데 손색이 없다고 말했음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필리핀 해군은 국제 해양 군사 훈련인 임팩 2020에 호세 리자크 포위함을 이끌고 참가했습니다. 이 같은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세계 1위 조선 강국인 대한민국에서 건조된 호세 리자크 포위함의 소프트웨어 전투 체계 또한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동안 한국 조선소에서 해군 함정의 하드웨어를 만드는 능력만큼은 세계 최고 수준임을 인정받아왔지만 전투 체계까지 한국산을 채택하고 있는 호세 리자크 포위함이 필리핀 해군으로부터 인정받았다는 것은 우리 한국 해군 함정 건조 기술에 있어 의미 있는 성공이라 할 수 있는데요. 필리핀 해군은 부족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날이 갈수록 좀 더 강력한 한국의 함정들을 도입함으로써 해군력을 높여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에게도 많은 횡포를 부리고 있는 중국 해군의 압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도가 지나친 중국 해안경비대의 불법적인 단속, 우리 한국에서도 특히 서해 여민들은 중국 불법 어선들의 횡포로부터 많은 시달림을 받아왔었죠. 중국은 서해에 일방적으로 124도선을 그어놓고 자신들이 한국보다 더 큰 영토를 가졌고 더 많은 인구를 가졌기 때문에 바다에서도 더 많은 영역을 가져가야 한다는 세계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괴상한 논리로 이곳에 불법 어선들을 출몰시켜왔습니다. 이들은 해양 환경을 말살시키는 잔인한 어업 활동을 일삼으며 우리 서해 해저 환경을 쑥대밭으로 만든 전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같은 중국의 횡포에 피해를 입는 것은 역시나 필리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의 군사 갈등이 커지는 이 순간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 당사국 중 하나인 필리핀은 언제 어디서 긴급 상황이 터질지 알 수 없는 위태로운 처지인데요. 지난 2020년 5월 중국의 해안경비대는 필리핀 어민들이 어업 활동을 위해 설치해놓은 어류 군집 장치를 불법적으로 입수했습니다. 또한 필리핀 외교부는 항의 문서를 통해 서필리핀해에서 정기적으로 해양 순찰을 하는 필리핀 항공기에게 중국 측이 계속해서 레이더 전파를 쏘는 데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는데요. 중국은 필리핀에서 약 230km 떨어진 스카버로 암초를 강제로 점거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가진 힘 때문일까요? 이 같은 중국의 횡포를 두고도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2016년 7월 판결에서 중국, 필리핀, 베트남 어민의 전통적인 어장이라며 어느 쪽의 손도 들어주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기세 등등해진 중국 측은 실력 행사를 통한 영향력 확대를 노리게 되었고 필리핀도 해군력과 공군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앞으로는 중국의 횡포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추측되어 필리핀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어민들에게도 주의가 요구되며 이제는 우리 한반도 해안에 치안을 담당하는 한국의 해양경찰마저도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의 지인들 중에 군산이나 목포 등에서 해양경찰 전투 순경으로 복무하신 분이 있다면 중국의 불법 어선 이야기만 나와도 치를 떠는 것을 보신 바 있을 텐데요. 강력한 내군 함정으로 우리 해양경찰을 위협하기 시작한 중국. 그런데 이제는 76mm 함포를 운용하는 중국 해군의 056형 초계함이 우리 해경 함정을 위협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해안경비대 전력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중국이 해군에 대량 배치되고 있는 056형 초계함 일부를 해안경비대에 이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네이발 뉴스는 현지 시각으로 12월 24일 이로써 중국 해안경비대의 화력은 크게 향상되고 작전 능력 역시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는데요. 중국은 최근 해안경비대의 함정을 통해 중국 영해는 물론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도 76mm 함포를 발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기다렸다는 듯이 056형 초계함들을 해안경비대로 이관시키고 있는데요. 이를 보아 중국의 056형 초계함들이 앞으로 주변국의 영해를 마음대로 침범한 다음 오히려 우리에게 너희는 배타적 경제 수역을 넘어왔다며 갑자기 76mm 함포를 발사해 다른 국가 해경 함정을 침몰시켜버리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056형 초계함은 분당 120발을 발사할 수 있는 HPJ-26 76mm 함포 1문과 HJP-17 30mm 기관포 2문, YJ-83 함대함 미사일 4발과 FN-3000N 8연장 함대공 미사일 발사기 한 대를 갖추고 있는 군함으로 해경 함정으로서는 지나친 과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347형 함수 소나도 장착하고 있어서 수상 표적은 물론 투종 표적에 대한 초계 임무도 가능한 범용 초계함이 바로 056형 초계함인데요. 그나마 이들 초계함은 해안 경비대로 이관되면서 미사일 무장이 제거되었지만 나머지 76mm 함포라든지 30mm 기관포 등의 장비는 그대로란 것이 큰 위협입니다. 056형 초계함은 중국의 핵심 연안작전 전력으로 올해까지 70척 이상을 찍어냈고 현재도 복사기로 마구 찍어내듯이 대량으로 건조 중인 1500톤급 초계함입니다. 그렇게 이들 중 일부가 해안경비대로 이관되었다고 해도 많은 수의 056형 초계함이 중국 해안경비대 소속으로 전환될 것이 우려되는데요. 중국의 056형 해경 함정에 대응하는 우리 한국 해경의 동급 초계함들은 1500톤급 제민급이 있지만
태생적으로 해경함정이기에 원래 전투함이었던 056형 초계함에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길이가 90.4m의 폭이 10.8m에 이르는 만재 배수량 1860톤급의 한강급 해경함정도 만재 배수량 1220톤, 길이 88.3m의 포항급 초계함 PCC가 측면에서 때려 박을 경우 그대로 두동강이 나버린다는 농담을 흔히 할 정도니까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 해경도 서해와 남해의 배타적 경제수역 분쟁에 대비해 중대형급 초계함의 화력을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이 정도로도 괜찮을지 안심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배타적 경제수역이라는 것을 중국에서 일방적으로 마음대로 정한다는 것입니다. 평소처럼 경비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해경함정에 갑자기 포를 쏴버리고는 한국 해경함정이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해서 쐈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해경함정들 대부분에는 현재 40mm 함포나 20mm 벌칸포 이런 것만 붙어있는 데다 76mm 함포에 한 방 맞으면 그대로 다 뚫려버리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위험합니다. 그렇다고 해안경비대 소속의 056형 초계함에 우리 해군 함정을 동원하기도 부담스러운데요. 우리 한국도 중국과의 확실한 경계선을 설정하고 해안경비 함정들의 전투력을 높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애초에 우리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을 자신들이 요리한 쪽으로 마음대로 설정하고 원래 군함이었던 함정을 경비 함정으로 내세우기까지는 중국인데 이 정도면 우리가 해군 함정들을 동원해 대응하는 것도 명분이 충분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만약 그렇게 되면 중국에서 항모 전단을 이끌고 와 보복하겠다고 길길이 날뛰겠지만 여기에는 세계 최강 한미연합 해공군으로 대응해 중국이 찍소리 한마디 할 수 없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찌 생각하시나요?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